오늘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 촉법소년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법이냐 면죄부냐입니다.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범죄들을 살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건부터 얘기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벌어졌던 이제 의정부 경전철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이 이제 노인 학대죄가 적용됐는데 사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입건은 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었죠. 관련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1월에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조롱하며 폭행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14세 미만이라서 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에는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하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든지 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좀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소년부 송치 이런 명령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공소제기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검사가 피고인하고 대립되는 관계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정식 재판 절차와는 달리 검사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를 하고 또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년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 전과도 남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네. 촉법소년 관련해서 좀 이렇게 경한 처벌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경전철 노인 폭행 관련 사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원주에서는 계속 수십 차례 차량 도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 한 명을 잡고 보니 또 촉법소년이었다고 해요. 이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네, 강원도 원주에서 두세 달 이제 상간에 차량 절도 사건이 수십 건이 잇따라서 발생을 했는데요. 체포된 일당 중에 한 명이 촉법소년, 그러니까 14살이 안 된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풀어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이제 14살이 안 되기는 했는데 범행 수법을 보면 좀 이제 대담합니다.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을 해서 원주에서 이제 인천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도 30만 원어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버린 적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소년을 포함한 일당 4명이 모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원주에서 저지른 차량 절도가 총 한 40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중학교 1학년생들이 참 저질렀다기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촉법소년 조항 때문에 이제 얘들을 계속 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이제 계속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또 뿐만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국제공조수사까지 동원해서 잡고 보니 12세 어린이의 장난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3일절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유튜브 영상을 올린 범인을 잡고 보니 미국에서 살고 있는 12세의 어린이 장난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이 A군은 자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을 테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고요. 해당 영상에는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의 협조를 받아 이 A군을 이제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요.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제 테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린이의 장난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시설 경계 강화 태세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은 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장난이어서 다행이기도 하긴 한데 여기에 낭비된 수사력을 생각하면 좀 이게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아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이걸 조사하고 뭐 경계를 강화하고 이랬겠어요. 좀 이런 건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유형의 범죄 유형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성범죄 관련해서 촉법소년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발생률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13살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제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강하게 처벌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촉법소년이라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하시면서 국민청원을 올리셨다고 해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작년 12월경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 13살짜리 딸아이가 화장실에서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해서 그 범인을 잡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뭐 한 달 넘게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 사건은 한 건물 화장실에서 그 용의자인 13세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이제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명확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게 또 외부로 전송되거나 타인에게 공유된 것은 아닌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가해자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려서 확인도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 범인에 대한 좀 그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표했습니다. 아니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그 얼마나 화가 나시고 답답하실지는 저도 참 공감이 가는 바인데요. 사실 청소년 범죄들이 좀 악랄하고 좀 무서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 내 폭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그 미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잖아요. SNS를 이용해서도 좀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16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교 폭력의 현재라고 지금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은 이제 요즘 학교 폭력은 SNS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화돼서 피해자가 전학을 가도 그 학교 일진이나 SNS에 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 등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일진들은 포주 역할을 자처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이걸 SNS에 올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서 그 조건반담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통계상으로도 그 N번방 사건 이후로 그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가 증가했고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작성자는 이제 요즘 10대들이 자기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악랄하게 행동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촉법소년을 폐지하고 성인과 청소년을 똑같이 이제 다루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소년법은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나 먹히던 거다. 또 보호를 해주는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촉법소년이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그 원래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 속도를 이제 쫓아가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또 이제 10세부터 14세 사이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해서 이제 보호처분으로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1950년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이 사이에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를 했고 또 이런 범행 수법들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좀 이렇게 더 잔혹해진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유독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좀 같은 법을 유지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정말 빠르잖아요. 요즘은 정말 초등학생들만 돼도 뭐 휴대폰 같은 건 당연히 다룰 줄 알고 컴퓨터 같은 거 다루는 것도 어른들보다 더 잘 다루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나
일단 아직은 또 현행 체계 하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하고요.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14세 미만 미성년자 이렇게 나눠지고 10세 미만에는 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이 기준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한번 쫙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소년법은 이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법에 또 의하면 14세 이상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년의 나이, 이 소년법과 형법을 조합을 해보면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만 14세부터 이제 소년인 만 19세까지는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이게 형사처벌은 받지만 그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좀 완화된 기준으로 이렇게 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 10세 이상, 그다음에 14세 미만자인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이제 소년법상 보호관찰 내지는 뭐 소년원 송치 이런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 10세 미만인 소년은 범법 소년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형사처벌이나 보호 처분 모두 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호를 두텁게 받는 것입니다. 사실 뭐 보호는 당연히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긴 한데 또 이런 흉악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 통계를 냈는데 소년 범죄 중에서도 강력 범죄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대검찰청이 2월에 발표한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그 소년 범죄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성범죄 증가율도 꽤 이제 2배 이상 됐고요. 상해 범죄는 뭐 한 60% 이상, 그리고 협박 범죄도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네요. 좀 걱정이 되고 저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결국 요즘 소년법을 뭐 폐지해야 한다 내지는 소년법을 대폭 연령 같은 거를 하향시키거나 아니면 처벌 규정을 좀 높게 규정하거나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년법을 폐지하고 이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강력한 논거가 이런 강력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그런 걸 논거로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이제 벌어지는 소년 범죄 내용이나 또 소년 강력 범죄의 증가 추세를 보면 그런 주장도 이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년은 아직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판단 능력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성인과 똑같이 간주를 해서 바로바로 이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제 소년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올바른 방향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한 완전 폐지 논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 처벌 연령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년대인데 7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기준에서 좀 그 연령에 대해서 이게 처벌이 가능한 나이 그리고 처벌이 필요한 적정 연령이 한 어느 정도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다시 사회적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께서는 그 현행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 또는 뭐 12세 미만 이렇게 좀 그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이제 나이가 아닌 죄질로 판단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죄질을 감안하자는 이 의견에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갔습니다. 그 성폭행, 뭐 살인, 강도 이런 특히 중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무조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좀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실 소년법이 상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소년의 모습이라고는 좀 약간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죄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가할지 아니면 이제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 이 부분을 좀 소년의 특성에 맞게 그 죄질을 감안해서 한다면은 좀 더 세밀한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죄질에 따라서 좀 달리 규정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의견, 뭐 승재현 연구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이제 제가 봐도 요즘 사실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는 별로 처벌받지 않아. 나 뭐 촉법소년이라 난 뭐 별로 크게 큰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률이 가지는 그런 위화적인 효과, 내가 벌을 저지르면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받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효과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그 잔혹한 수법에 정말 충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또래를 뭐 모텔에 감금하고 이제 가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교생 3명이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제 물고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그 피해 학생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이제 얘가 이걸 토하니까 또 그 토사물을 억지로 먹게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뭐 그 범죄 이제 수법이라든지 처벌 수위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더 번지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요즘 뭐 소위 막장 드라마로 그런 유명한 세를 떨치고 있는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나와서 막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이런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드라마가 현실보다는 덜하다는 그런 얘기 댓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좀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은 그 소년법을 폐지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청소년기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단계고 그런 과정에서 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그 교도소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오히려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린 초범자들이 성인의 상습범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사회적인 성인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하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 검거된 아이들 몇 명 형사처벌을 위해서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는 사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교육시켜야 될 나이 청소년을 교도소로 보내서 15년이든 20년이든 그곳에 넣어두면 이제 뭐가 돼서 나오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무작정 대책 없는 엄벌주의는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인데 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이런 교도소에서 그런 범죄 수법이나 사기 수법 이런 거를 많이 배워 나올 수 있어서 학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그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재가 더 걱정스럽거든요. 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소년법이라는 거는 그 이름 자체로 가해자인 소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그 소년이 이제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소년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자 하는 그런 이제 법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논의도 지금 대부분 이제 소년이라고 해서 봐주면 되냐, 좀 더 엄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소년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피해자는 그 1차적인 관심에서 좀 밀려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자 의사는 묻지 않고 지금 이 가해자인 소년 더 봐줄지 덜 봐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형사처벌 절차든 소년보호 사건 절차든 그 피해자 진술권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항상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이제 더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소년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수 그 가해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같은 미성년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 입은 사실을 적시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든가 그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잘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고 이제 요구할 것인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그 특성 자체가. 그리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부모들도 이렇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각별하게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호기관, 이렇게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 피해자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탄탄한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제 아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제 아이가 귀한 거를 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저 아이도 귀하거든요. 그 아이도 어느 집에 귀한 자식일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애들은 다 귀하고 청소년들도 다 보물 같은 존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좀 어른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저렇게 나쁜 길로 빠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뼈저리는 그런 보찰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 아이가 귀한 마음으로 남의 아이도 바라본다면 좀 서로 좀 우리가 사는 사이바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어른들이 좀 나서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좀 힘든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손을 좀 내밀 줄도 알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사회 안전장치의 마련 정말 중요해 보이고 또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건 피해 아동, 이제 피해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